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로드 자전거가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로드 입문을 하시겠다고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상담을 좀 해드렸어요. 로드 입문의 목적은 그 철인을 좀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인 경기 나가서 자전거를 타는 용도로 좀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렇다고 뭐 배니까는 철인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 굉장히 능숙한 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이제 입문을 좀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하실 때는 원하는 모델이 스컬트라 100 메리다에서 나온 거죠. 사실은 스컬트라 100은 홍보가 좀 많이 되어 있고요. 보통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입문 로드 자전거의 가격대는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사이에서 이제 입문용 클라리스, 소라, 티아그라까지 가능하고요. 클라리스 8단, 소라 9단, 티아그라 10단입니다. 보통 그 정도가 입문 자전거의 스펙인데, 그리고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하는 게 알루미늄 프레임이죠. 포크는 카본 포크가 적용이 되는 그런 자전거들이 입문용 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로드를 접근하실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50만 원 선에서 100만 원 사이로 입문을 좀 하셨다가, 운동이라는 게 또 막상 해보면 좋아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다가 지겹다, 이거 나하고 좀 안 맞네 싶어서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입문용으로 입문하신 다음에 본인이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좀 더 좋은 로드로 업그레이드 하시겠다 하시는 분이 뭐 보통 열에 9분, 열에 8분 이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이 50에서 100만 원 사이의 인물 로드를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막상 이제 저하고 상담을 조금 하시고 본인이 운동에 대한 조금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생각을 조금 바꾸십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제가 로드를 좀 많이 타보고 판매를 해본 입장에서 입문용 로드의 기준은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00만 원대 카본 프레임에 105 유압 디스크를 쓰는 게 가장 기본 입문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아는 105 버전 11단이나 아니면 12단 쓰시면 좋은데, 그런 버전을 쓰시는 게 입문용에서 가장 좋은 스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입문용으로 저는 이 정도 스펙을 왜 권하냐면은, 뭐 솔직히 저희가 뭐 아까 그 문의를 하신 그 손님처럼 철인 운동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그랑폰도를 간다든가 하실 때는 이제 운동 목적이 좀 강하거든요. 이럴 때는 라이딩이라는 게, 자전거는 보통 혼자 독주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철인 경기는 혼자 독주를 하는 개념이라서 혼자 가셨다 혼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독주 개념이 강한데, 일반적으로 로드 자전거 대회나 아니면 일반적인 뭐 밴드나 크루에서 라이딩 갈 때는 독주가 아닌 연합을 해서 핏발기라고 하죠. 뒤에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열차처럼 달리는 게 정석인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실 문제가, 이 1,000만 원짜리 자전거들은 무게 자체가 뭐 6kg대 나옵니다. 그런데 입문용 로드 50에서 100만 원 사이는 뭐 10kg대까지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4kg 차이가 나는데, 자, 여기서 또 무게 차이뿐만이 아니고요. 구름성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1,000만 원대 로드 바이크는 뭐 구름성 자체도 부드럽고 좋지만 또 휠에서 항속력이 좋아요. 한번 굴려서 나가면 이걸 유지해 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50에서 100만 원 인물 로드는 항속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의 힘으로 계속 밟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한 50km 정도 지나는 지점에서부터는 뭐 그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요. 낙오를 하게 돼요. 보통 MTB 같이 산을 타는 자전거는 뭐 연합 라이딩 형태로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는 라이딩을 안 합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라이딩은 굉장히 체력 소비도 많고요. 또 낙오됐을 때 그 앞에 가는 그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의 라이딩으로는 낙오됐을 때 그냥 흐른다고 하죠. 그냥
낙오가 돼버립니다. 뭐 어떻게 앞에 가는 그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앞에 가는 그룹들은 힘을 아껴가면서 서로 로테이션을 돌면서 달리기 때문에 예, 한번 낙오가 되신 분은 그냥 낙오입니다. 붙인다는 거는 상당한 실력자가 아니시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를 입문을 하실 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1,000만 원대 자전거를 타시는 분하고 연합 라이딩 가서 뒤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빗발기를 적어도 하시려면 예, 무게나 구름낌 자체가 어느 정도 보장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하 105 버전 그리고 카본 프레임 그리고 조금 더 거기에 스펙을 더 추가한다면 휠셋이 약간 조금 더 좋은 휠셋 예, 요 정도는 하셔야 예, 같이 연합 라이딩을 가서 흐리지 않을 정도로 예, 타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의 실력이 아주 출중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뭐 타고난 운동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입문용 로드로도 뭐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오르막길이 나오면 예, 그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바로 그냥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안에 예, 자전거를 바꿉니다. 그것도 뭐 입문용에서 바로 500만 원대로 갑니다. 왜 500만 원대를 가느냐? 1,000만 원대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고 2, 300만 원대는 이제 본인이 입문용을 타보니까 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0만 원대로 바로 직행을 하시고요. 또 여기서 좀 더 본인이 욕심이 더 많고 또 흥미가 붙으시면 예, 그냥 바로 1,000만 원대로 올라서는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시는 목적으로 로드에 관해서 입문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최하로 잡아도 카본 프레임의 105 버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요즘은 또 이 브레이크가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림 브레이크 버전은 105 버전에서는 거의 생산이 안 된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5 버전으로 하실 때는 예,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뭐 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사바 영상도 찍었지만은 이 사바 영상처럼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브레이크 레바를 센서 같은 대륙 브랜드를 채택을 해서 가격대가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좀 운동을 하실 분들한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세 가지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이제 무게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뭐 입문용은 보통 무게가 10kg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000만 원대는 6kg대 나오죠. 예, 거기서 이제 평지는 어떻게 비벼볼 수가 있는데 오르막에서는 상당히 좀 뭐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1.5리터 페트병 한 3개 정도 등에 짊어지고 올라간다 생각을 하시면 예,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예, 이 구동계 계열의 이 구름성의 문제입니다. 어, 비비가 사실은 세라믹 비비를 써서 이 세라믹 비비가 50만 원, 뭐 70만 원, 조금 저렴한 거는 뭐 한 20만 원대 뭐 이렇게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잘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세라믹 비비를 채택을 하실 만큼 이 비비의 구름성이라든가 휠셋의 구름성 굉장히 신경을 쓰십니다. 그런데 입문 로드에는 예, 그런 거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브레이크의 성능의 문제입니다. 네, 이 자전거처럼 예, 대륙 브랜드를 썼을 때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내구성 문제예요. 네, 보통 저희가 라이딩을 하다 보면 잡바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두 번 하죠. 잡바링을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뭐 이렇게 레버 쪽이 타격이 이렇게 딱 합니다. 이렇게 가면 그 타격에 의해서 이 브레이크 기능이 쉽게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시마노나 스램이라 하더라도 정말 강하게 부딪혔을 때는 브레이크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압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대륙 브랜드는 한 두세 번 만에 뭐 그렇게 압이 망가진다라고 하면 시마노나 스램은 한 10번 정도의 버티는 내구성을 가졌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레버에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납니다. 105 버전 레버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이 대륙 브랜드 가격대하고는 뭐 3,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바로 그런 내구성이나 성능에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MTB에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처음 적용이 돼가지고요. 많이들 쓰셨거든요. 저도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MTB를 많이 오랜 시간 탔는데, 그때는 로드가 림 브레이크만 적용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MTB를 타신 분들은 간혹 나쁜 경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레바의 이 압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브레이크가 안 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는 이제 인게이지 대책으로 이렇게 빨리 레버를 움직여서 펌핑을 시켜라. 그러면 압이 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고, 또 대부분 MTB를 타셨던 분들은 그런 증상에 대한 응급 대치 요령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로드는 이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막상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로드를 타시는 분들은 이 압이 상실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십니다. 뭐 물론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옛날 림 버전은 압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와이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와이어가 끊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샵을 하다 보면은요, 케이블 디스크 브레이크의 경우 이 케이블이 끊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케이블이 또 자주 끊어지시더라고요. 뭐 6개월에 한 번.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는데 제가 그런 분도 계셔서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 중에서 두 분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 두 분은 내리막에서 끊어져 가지고요. 정말 크게 다칠 뻔했다고 그 다음에 바로 자전거를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케이블 디스크 브레이크도 선이 끊어지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도요, 브레이크 성능이 허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요즘 로드 유압 디스크를 타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안전을 위해서. 제가 좀 오래전 일인데요.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저희 그 MTB 랠리로 좀 유명했던 영남 알프스 랠리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130km 정도 되는 랠리인데, 그 랠리를 가기 전에 그 MTB를 타던 동생이 브레이크 정비를 받았어요. 갑자기 이제 압이 빠져가지고 오일 좀 보충하고 우리 그런 작업을 이제 하는 작업을 하고 그 시합을 나갔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오일 작업을 할 때는 레버나 클리프 쪽에 누유 현상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누유 현상이 있으면 그거는 AS를 시마노에 보내든지 해서 제대로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누유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오일만 보충을 하는데, 근데 오일이 왜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빠졌겠죠. 근데 그 문제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막상 또 오일 보충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또 잘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도 뭐 당연히 오일 보충하고 패드 갈고 시합을 나갔는데, 이 영남 알프스 랠리가 오르막도 길지만은 내리막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뭐 40분 이상 내려 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코스였는데, 그 코스가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뭐 손아귀가 아플 정도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코스였어요. 근데 그 코스에서 이 동생이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허당이 돼버린 거예요.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내려오다 보면 이 브레이크 안에 오일이 이제 뜨거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뭐 안에서 팽창했던 오일이라든가 공기가 레버나 캘리퍼 쪽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압이 상실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럼 너 어떻게 했냐 했더니 자기가 발 브레이크를 썼답니다. 그 뭐 브레이크는 앞 브레이크가 허당이 됐고요. 뒷 브레이크는 살아 있었는데, 이게 브레이크 내리막에서는 뒷브레이크만 틀면 안 씁니다. 앞브레이크가 거의 뭐 제동력의 8, 90%를 좌우하거든요. 그냥 미끄러집니다. 근데 이 동생이 나름 태권도 관장 생활을 오래 했던 친구라서, 운동인이라서 이 발 브레이크를 써가지고요, 발로 이렇게 찍 밟으면서 한 100m 이상을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마지막에 그 무슨 그때 뭐 공사를 하는 뭐 차가 한 대 서 있었다고 했는데, 그 차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발로 쳐가지고 멈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가 뇌리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MTB 쪽에서는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허당이 돼서 다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분을 알고 있다 보니까 앞브레이크를 한때 유압을 안 쓰고요, 유압 쓰다가 케이블 디스크로 바꿔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요 창원에서 아는 분이신데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허당이 돼갖고 다치셨어요. 그 얘기를 실제로 듣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도 케이블 디스크 브레이크가 좀 불편은 했는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앞브레이크를 케이블로 바꿔 쓴 적이 있습니다. 막상 브레이크 허당된다는 얘기 실제로 들으시면은, 그리고 실제로 다친 분을 보시면 정말 겁이 납니다. 예, 제가 오늘 자전거 입문하실 때 어떤 자전거를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로드를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서 이 브레이크 얘기가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가격 문제 때문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레버를 중국 브랜드를 많이 써서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성능은 사실 일반 림이나 케이블 디스크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예, 대륙 브랜드 자체도 브레이크 능력은 상당히 좋아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내구성에 관해서는 사실 조금 걱정을 하는 게, 실제로 MTB 쪽에서 쓰였던 대륙 브랜드 유압 브레이크가 사실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사실 요즘 로드 자전거에 또 많이 적용이 되면서 그런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바의 콜로라도 OS 자전거는 뭐 만일에 이제 선택을 하신다 하시면,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동네에서 뭐 한 50km 정도 라이딩 정도 다니시는, 좀 가격하게 하지 않는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뭐 아직까지 뭐 이 센샤 브레이크가 그렇게 뭐 문제가 있다는 뭐 얘기는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는 있는데, 혹여나 만일에 하나 생기는 그런 걱정은 사실 조금 있죠. 아무래도 이 시마노나 스림에 비해서 가격대가 낮다는 거는 그 정도의 그 내구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을 좀 가격하게 하시는, 뭐 아니면 그럴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저는 적어도 105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의 카본 바디를 선택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막상 또 이 사바 브랜드는 풀 인터널이라서 상당히 이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5만 장착을 하신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운동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바에서 이 프레임 워런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그만큼 뭐 자신감도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워런티를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 있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좀 뭐 믿음이 좀 솔직히 좀 가는 편이에요. 대륙 브랜드죠, 사바는. 근데 요즘 솔직히 대륙 브랜드들이 굉장히 프레임을 잘 만듭니다. 요즘 웬만한 카본 프레임은 뭐 물론 대만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시지만 중국에서도 아주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카본 기술은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중국이 뭐 대만하고 거의 비슷한 경지까지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